예, 방금 소개받은 IP 타깃의 주상돈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오늘 발표할 특허 기반의 미래 예측을 가장 먼저 고민하시고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안대진 원장님 앞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과연 격에 맞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 제가 한 5년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고민해온 특허, 과연 왜 특허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미래 예측의 도구인지를 한번 제가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특허를 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원래 주로 했던 일들은 리서치 쪽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일반 리서치 쪽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뭐 문헌조사라 그래서 최근에 문헌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나 트렌드 시그널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뭐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델파이 조사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에 포커스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영화의 대본을 쓰듯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사람들은 이런 생활 도구를 쓸 거야, 이런 모습의 생활을 할 거야를 상상해서 그것들을 기술하면 실제 그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그림까지 그리는 그런 방법론이 미래를 예측하는 검증된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이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원래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특허, 뭐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지식재산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특허라고 하는 문서 내지는 다큐멘테이션 자체가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를 들면 지난해 구글이 출원한 특허 내용에 보면 손에 차는 팔찌 형태의 밴드인데 이 밴드가 각종 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밴드 특허를 구글이 출원을 했습니다. 이게 왜 미래냐? 얼핏 보기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되느냐, 상용화될까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한 10년, 빠르면 5년 내에 저희가 간단한 감기라든지 이 정도의 질병을 밴드를 차는 형태의 치료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시절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허 문서 자체가 벌써 미래를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을 하면 어떤 특정 기업이 특허 활동이라 그러죠. 어떤 특허를 주로 출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를 매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지를 보면 그 기업이 조만간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을 낼 건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LG가 가전이 아니라 자동차 쪽 특허를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한다. 출원도 아니고 매입은 아마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죠. 직접 필요한 특허를 돈으로 주고 사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특허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의 시그널을 보면 거의 99%그 기업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특허 데이터의 그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지만은 예를 들면 누가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매입했는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의 속성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송 데이터라든지 기타 이전 데이터, 인용 데이터, 또 심사관 인용 이런 어떤 디테일한 패러미터들을 기본 특허 데이터에 붙일 수 있도록 됐습니다. 물론 우리 키프리스가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에는 좀 기본적인 것만 제공되지만 조금의 상용 데이터들, 좀 돈을 주고 보는 데이터 중에는 심지어 한 100여 개 정도의 변수 패러미터들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유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준비하는지 어느 쪽에 돈을 투자하는지를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단순한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던 특허 데이터들이 상용화되는 데이터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미터들이 붙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가장 아마 특허 데이터로 어떤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을 분석하는 걸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애플이 터치 스크린 기능의 UI를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이전에 터치 스크린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셀프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스스로 인용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체 특허 출원을 급속하게 늘립니다. 그런 후에 2년 후 되면 아이폰에 터치 스크린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죠. 쉬리, 음성인식 기능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인수 내지는 출원을 통해서 초기 기본 특허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특허를 셀프 사이테이션 하면서 엄청나게 포트폴리오를 짜 나갑니다. 그런 후에 실제 제품에 탑재되는 거죠. 그 기간이 짧게는 3년, 5년 정도의 그런 액티비티가 사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IP 액티비티 자체를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시그널을 추출한다. 그러면 아마도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애플이 어떤 특허를 매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를 주로 자체 인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를 등록하는지를 교차 분석을 해보면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 영역에서 특허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특허적으로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뭔가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하고 있는 무기의 범위는 이 10가지 내를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음성인식 기능도 있고요. 예. 그 다음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라 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기술도 다 이렇게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해보면 정확하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의 강점은 이렇게 좀 오버롤한 기술 영역을 추출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10가지 기술 영역 중에 음성인식이다, 스피치 컨트롤 영역이다 그러면 그 영역 내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애플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경쟁자,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애플의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허 데이터의 인용 관계만 가지고도 업체명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용 패러미터가 들어있는 상용 D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굳이 명세서를 우리 속된 말로 안 까봐도 특허 데이터의 패러미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애플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 그리고 애플과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다시 말하면 M&A 대상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회사명을 바로 추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기업이 애플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애플과 경쟁이 될 수 있는지를 특정 기술 영역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특허라는 거죠. 특허 데이터가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인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폰이라 해야 되겠네요. 휴대폰 생산을 안 하는 노키아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소송을 걸 건지, 어떤 기업들한테 라이선스를 내라고 할 건지를 미리 예측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역시 특허 데이터로 충분히 뽑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허 데이터로 실제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실제 구현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워낙 특허 자체가 기술 베이스의 데이터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좋은 예측의 도구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영자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받아보려고 그러면 기술 베이스의 언어로 설명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 시장 컨셉의 언어로 그걸 전환해서 예측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어떤 형태든 특허 기반의 미래 예측의 결과물이 좀 더 비즈니스 지향적이고 기술을 베이스로 하되 좀 더 시장 지향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인데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특허청이 하는 청사진 사업이라 그래서 과연 어떤 기술 영역이 우리가 도전했을 때 성산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기술 영역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피해 나가야 될지 이런 어떤 조금의 R&D의 방향성 차원에서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BP라 그래서 그 일본 경제신문이죠. 그 회사 자회사 리서치 회사가 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난해부터 특허 데이터로 주요 시장에 보는 첨단 이머징 시장 영역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이런 보고서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기술 이야기보다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로 많이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역시 좀 고민을 하는 게 가령 예를 들면 특허 자체를 베이스로 예측을 하되 여기에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에어엠비가 로컬마인드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로컬마인드가 보유한 특허가 뭔지를 보면 에어엠비가 왜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했는지를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업의 경영 활동, 비즈니스 활동과 특허를 좀 접목시키는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드론만 수년간 특허를 출원한 전문가분한테 지금까지 선행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두신 데이터를 가지고 드론의 기술을 제대로 분류를 해서 과연 주요 드론의 특허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어떤 기술 영역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추출하는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미래를 가면 조세빛으로 도대체 누가 특허를 보내는지 얼마 전 뉴스 중에 구글이 유럽에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일단은 납세를 하겠다고 했듯이 특허가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권리 주체가 조세피식으로 올라가는 특허가 어떤 특허가 있고 누가 글로 옮기는지도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 향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모든 미래 예측의 종착점은 이거지 않습니까? 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매입하고 소송하고 소송을 당했을 때 주가의 연동관계를 만약에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특허 DB의 미래 예측에 대한 어떤 도구로서의 강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어떤 형태든 기술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기술을 베이스로 하되 비즈니스, 시장 이런 쪽의 언어로 환치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공대 교수님들하고 특허 변리사나 아니면 특허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기술 영역별로 좀 매칭을 해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기술의 어떤 시장성이나 트렌드 위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고 그 시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허 데이터를 추출하는 또 특허 전문가와의 어떤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이 향후에 특허 기반의 미래 예측의 방법론으로 상당히 일반 시장에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고 나중에 별도로 같이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